안녕하세요. 보험구조대 오늘은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6년도에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됐는데 뭐 통과돼도 보험 사기가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과거 자료를 보면은 그 최근 10년 동안 그 보험 사기 금액이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고 관련 인원도 거의 1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8년도에 그 보험 사기 확정 금액이 8천억에서 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보면은 보험 사기 확정 금액이 9천억에 관련된 인원이 9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지법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좀 인식이 좀 덜한 부분이 범죄로 좀 생각 안 예, 하는 부분도 그냥 내가 있어요. 뭐 잠깐 보험사 속였는데 그냥 걸리만 하는 수 없고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또 지능적인 범죄가 많아요. 어디 TV 프로에 보면은 뭐 네. 그런 게 나오면 특히 좀 어려운 게 10대 애들이 이렇게 완전히 고의사고를 만들어 갖고 팀 행사를 하는 게 저번에 보니까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이제 혼밥 혼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건강보험 발표 자료를 보니까 보험 관련된 뭐 설계사라든가 그 정비공장, 병원 관계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요식업이라든가 젊은층 뭐 고의사고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이 뭐 고전적인 거 있잖아요. 속이고 뭐 차량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고전적인 것 같고 좀 더 지능화되는 거죠. 조직화 범죄 그러니까 10대 20대 어린 10대 애들이 이제 뭐 거기다 이제 설계자가 만들어 놓고 옆에 뭐 흔히 표현은 마니킹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조직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요새 추세가 이제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쪽에 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생각 못하는 것도 보험 범죄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싸게 하려고 뭐 이렇게 영업용인데 뭐 개인용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도 보험 사기로 이렇게 기소됐죠. 예, 제가 좀 사례 하나만 소개하면은 이제 일산에서 일어났는데 한 17개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갖고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 제도적인 모순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이륜차는 보험료가 한 4, 50만 원 합니다. 책임보험입니다. 종합보험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도 아니고 책임보험 그러니까 의무보험만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영업용 업무용으로 돌리면 한 300만 원까지 되거든요. 6배 차이 나요. 네, 6배 차이가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배달 안 한다고 일반 가정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다가 이제 들었고 사고가 났는데도 배달 중이 아니고 그냥 어디 가다가 사고 났다고 이렇게 쏘여갖고 그 보험료만 한 4천만 원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그 사고 났을 때 이제 보상금이 나간 게 보험금 나간 게 1,000만 원 정도 나가갖고 5,500만 원 정도를 해갖고 일산에서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는 야 그게 무슨 보험 범죄냐 그러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보험료를 작게 내려고 편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 사기 그 정의를 보면은 그 보험사를 기망해 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보험 사기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런 사례는 우리가 특히 요새 현실에 맞는 사례가 되니까 각별히 특히 왜 요새 뭐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라이더스인가 뭐였고 굉장히 소득이 좋대요. 개인 알바를 하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험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배달용을 안 하고 일반용으로 해갖고 배달용으로 하면 이거는 보험 사기 유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젊은 층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그 배달용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료만 연 뭐 5, 600만 원, 종합보험은 뭐 8, 900만 원 되더라고요. 종합보험 안 받아주는 보험에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나타나는 것 같고 요 보험 사기 방지법을 조금만 더 이제 요새 최근에 입법되는 과정이라 해갖고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보험 사기 방지법이 2016년 이제 9월 30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형법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근거법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법이 붙어야 되는데 요 법 만들 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형법만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법이 좀 불안한데 요 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아까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했든가 다른 제3자가 하게 만들었던가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법이에요. 네. 법 조항도 1조부터 16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특색이 있는 게 상습. 이걸 상습을 하는 사람은 2분의 1 가중처벌한다. 네, 50%가. 네, 그다음에 미수범을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보험 사기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험 사기로 해갖고 했는데 한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입법도 미비가 되다 그게 보니까 뭐 보험 사기 확정 금액이 17%가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입법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형사재판 가가지고 보험사기 확정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압류를 못하고 다시 민사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이서 요거를 한 세 가지를 보완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한수할게 하는 민법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보험계약법 조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사기를 이제 적발하는 조직을 좀 확대를 해갖고 지금까지 못하는 공공보험 부분 있잖아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 쪽도 같이 할 수 있게 확대하고 또는 보험회사 종사자들은 가중처벌하는 거. 예. 요게 지금 입법 중이에요. 뭐 보험회사 종사자는 게 뭐 설계사, 뭐 손해사정사, 정비공장, 뭐 병원도 다 예, 그렇겠죠. 그래 요게 보완이 돼 갖고 입법이 돼야 이제 형법이 있고 근거법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입법하는 과정에 굉장히 히스토리가 이제 이게 그 모 여성 국회의원이 이제 법사위에서 하도 안 해주고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장 그 경선에 나갈 때 그 사이에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입법 중인 그 중요한 게 몇 개 있던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중처벌하는 가중처벌. 거, 예, 종사자 가중처벌,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 조직의 이제 공공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가 더 추가돼 갖고 그렇게 돼야 법이 이제 완벽한 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보험 사기 방지법에 보면은 환자들이 보험을 받을 목적으로 좀 허위 입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험회사는 그 입원이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심사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판이 뭐 기소 중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의료비리 심사는 건강보험 그 심사가 간호사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요청하는 걸 뭐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재판 중인 게 다 1년씩, 2년씩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어려워요, 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 분사해갖고 하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감료를 하든가 바로 입금하면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그분이 부당이득을 했다는 걸 입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고 근데 이 법이요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인데 여기서 그 보험 사기 금액이 5억이 넘으면은요 5억 이상 50억까지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또 50억 이상이 됐을 때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다가 무기징역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정비공장이나 병원 경우에 예전에 렌트카 사업자나 금액이 굉장히 크면은 50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무기징역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또 5억 이상일 때는 벌금을 거기다 가중 병가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강한 법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사실 현업에 있을 때 그 보험 사기 판결문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을 편취한 금액을 변제를 하면은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은 되게 강한데 처벌은 좀 이제 줄여주는 부분이 많죠. 그런 법입니다, 이게. 특별법입니다, 이래도. 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 수사를 했던 분을 모시고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렌트카 사고라든가 해외에서 허위로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받아와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전직 조사 요건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뭐 현직도 하고 있습니다. 현직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